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HM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지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발틱 운임지수 이렇게 두 가지 나뉘지는데 상반기를 이끌었던 운임지수는 컨테이너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죠. 지정학적인 이유랑 기후적인 부분 이 두 가지 요인이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24년의 컨테이너 지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임비 상승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럼 원리는 무엇이고 현재 정세적인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타냐후가 하마스 제거를 원하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 격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해운주는 역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적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일 HMM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발틱 운임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수혜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이 섞여 있죠. 대한해운은 한 23%, 그리고 또 흥하해운도 발틱 운임지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너전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이 발틱 운임지수 관련된 해운주랑은 조금 더 소폭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운임비에 대한 트리거로 인해서 해운주도 HMN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지수 살펴보게 되면 4월 달부터 정확하게 반등을 강하게 했죠. 때문에 HMM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결국에 지정학적인 이유와 기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는 가뭄을 뜻하겠죠. 일단은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과 같은 부분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사태 장기화도 모멘텀을 받으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량이 부족해지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선박 통행료도 증가를 하고 운임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강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미국의 토론도 앞둔 상황이죠. 때문에 정세적인 부분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타냐후도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하겠다. 이라는 중동 지배를 막을 첫 단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좀 더 전쟁을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중동 리스크가 강해지면 해운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틱 운임지수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운임비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 부분을 발틱 운임지수가 담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운임비에 대한 측면은 같이 상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게 되고 이 부분에 의해서 HMM도 상승할 수 있다. 만약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꺾이더라도 해운주 전반적인 강세가 불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받으면서 어쨌든 HMN도 좋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임비가 더욱더 고공행진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을 줘야 됩니다. 항상 어떤 특징이 존재를 했었죠.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중국 지표가 좋은 모습,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물동량도 증가하고 운임비도 상승하는 이런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철광석 가격이 계속 반등을 해주면서 한 120불 정도 선을 다시금 유지를 해주게 되면 해운주에 대한 좋은 흐름세까지 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 환율 있죠,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측면도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1,400원 구간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고환율과 고운임에 대한 수혜주가 되면서 HMM도 관련된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HMM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밸류적인 측면이 매력적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영업이익이 4배가량 증가를 하고
BPS 측면도 보게 되면 48,000원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48,000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과 비교했을 때 괴리가 많이 나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운주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HMM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봉의 흐름상 함께 살펴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에서 121선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121선 구간에 대한 돌파를 우리가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집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입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모펀드가 매집으로의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HMM도 추가적인 주가의 부양에 대한 모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윗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22년과 23년 초에 쌓여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2차적인 포인트로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HMM도 추가적인 상승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운임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된다. 이런 운임비는 글로벌 정세 악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겠죠. 특히 원자재 가격도 중요하다. 만약에 컨테이너 지수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의 여파가 좀 적어져서 컨테이너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 더욱더 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임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HMM도 어쨌든 해운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HMM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